먼저 예.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예, 저는 현재 광주 광역시 북구청장을 준비하고 있는 문상필입니다. 오랫동안 사회복지 현장과 정치 현장 그리고 대학 강단에서 사회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에서 노력해온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그러면 예. 북구청장 이제 시의원 하시고 북구청장을 출마하시는데 북구가 광주에서는 광산구 다음으로 지금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예, 거예요. 예. 그런데 그 큰 북구에서 하시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지금 청장을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중점적으로 지금 북구에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무슨 일인지 어떤 일인지 가장 먼저. 북구가 면적은 두 번째인데 인구는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북구는 도시 중심축이 광산구로 동구에서 서구 광산구로 이동하면서 북구는 굉장히 심각한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화 현상이 광주에서 가장 심각하게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복지와 가밀함에 따라서 복지 수요가 너무 커가지고 그 큰 것에 의해서 다른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크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북구의 불균형적 발전의 원인이 되고 있는 복지 과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광주역이 있으면서 광주역 부근의 마을들과 동네들이 굉장히 공동화 현상이 심각합니다. 이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은 욕심이 많습니다. 그럼 그 해결의 방안을 제시하는. 첫 번째는 복지 문제를 좀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복지가 광주에 용구임대 아파트 단지가 10개가 있는데요. 북구가 5개가 있습니다. 나라와 정부가 지방정부가 필요해서 북구에다 집중시켜 놨는데 역으로 빈곤의 악순환과 사회복지 수요청이 많은 것을 북구에만 책임을 토탈 맡겨놨기 때문에 갈수록 전국에서 1, 2위권으로 복지 수요가 과밀하고 있죠. 즉 다시 말하면 북구 예산 1조 600억, 700억 중에서 7, 80%가 복지 수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이나 도는 다른 자치구는 50%가 되는데 나머지 20, 30%가 더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거기에 있는 계신 분들의 비율을 100%에서 최소한 50대 50이 좀 되게 만들어져야죠. 용구임대 아파트 단지에 10개 단지에 5개 단지가 거기에 있는데 14,000분이 사십니다. 14,000분 중에서 전부 다 어려운 분들만 채워놓으면 안 되죠. 사회통합적으로도 그렇고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국가의 방침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거기는 못 살고 어려운 사람들만 사는 곳 이렇게 낙인화시켜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율을 낮춰줘야 됩니다. 낮춰준다는 이야기는 저 같은 사람도 살 수 있고 청년들도 살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공간에는 막연히 청년들에게 그 공간을 주겠다고 하면 들어가겠습니까? 신혼부부가 살게 하겠다고 가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공간에 청년들이 한 통을 비워서 마음대로 뛰어놀고 거기서 먹고 자고 문화도 하고 일자리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평수를 9평대에서 10평대인데 이 평수를 좀 더 터주기도 하고 이런 방법을 짜줘야 되죠.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잠깐만요. 두 번째 이야기를 할게요. 두 번째는 이미 독일이나 프랑스에는 그렇게 복지 과밀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법으로 특별 대우를 해줍니다. 법으로. 우리나라에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이제 광주 전남 통합이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지금보다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자치시가 될 확률이 저는 크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북구보다는 훨씬 더 크고 방대하게 커질 겁니다. 예산 규모도 커지고. 그래서 그 문제는 특별시가 되면
그에 따른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보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첫 번째 문제의 예산의 문제는 국가 방침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구가 할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방침으로 가장 거기를 채우는 순위가 1순위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딱 정해놨거든요. 예전에는 어떻게 됐냐? 예전에는 주암댐에 실향민들이 오기도 살기도 했고, 북한에서 온 이주민들도 살기도 했고, 저같이 청년도 살았고, 저도 거기 살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오문에서 누구로 채워지냐면 또 가난하고 독거노인이거나 장애인으로만 채워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국가 방침은 더 이상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한 군데에 모아가지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분들 쪼개놔야죠. 쪼개도. 그래서 해결 문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방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흔히 주거 이동이라고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3억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5억대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그 비어진 3억대 아파트를 1억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이사를 오는 구조를 갖다가 주거 이동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년 또는 신혼부부 이런 식으로 그걸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금 또 두 청년과 뭐 신혼부부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 사회 약자들하고 합쳐졌을 때 과연 어떠한 문화가 발생될 수 있을지 그것도 상당히 의문이고요. 조금 더 현실적인 정책으로 되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북구의 경제 수준과 북구가 지금 안고 있는 뭐 전남 지역이라든지 이런 좀 더 뭐랄까 좀 지역적이거나 문화적인 특성이 좀 살아나는 북구가 더 좋지 않을까. 그거는 좀 이따 이야기고요. 저한테 첫 질문이 북구에 어떤 현안을 가지고 있냐 문제를 질문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지금 질문의 이야기는 포인트가 다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드리자면 첫 번째 질문했던 내용의 이야기를 드리죠. 청년과 신혼부부가 당연히 안 들어가죠. 구조가 안 좋은데 들어가겠습니까? 교육 조건도 안 좋고 열악한데, 또 아이를 키우려면 어려운 초등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그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즉 청년들의 공간을 거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 10개 단지가 있다고 하면 2-3개 단지 정도는 완전 타가지고 청년들에게 거기 총으로 제공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청년들이 거기서 놀고 먹고 자고 문화도 만들고 뭘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 분내는 공간이 100평, 200평 있다고 하면 그게 문화 공간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뭐 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변화함에 따라서 계속 여기는 홀로 어려운 사람들만 살고 나이 드신 분들만 살고 이렇게 하는 구조가 바뀌어지면서 청년들도 필요하면 있을 것이고 또 저 같은 사람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공간을 구평으로만 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필요하면 우아래도 트기도 하고 필요하면 넓히기도 하고 19평짜리를 18평 넓히기도 하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는 것은, 이건 제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택공사나 국토교통위가 이 문제를 어떻게 고민할 것은 지대하게 관심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방침은 모아놓은 것이었지만 지금 어떻게 사회통합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문제는, 북구는 옛날에는 자치, 교육, 문화 1번지였습니다. 지금은 자치는 광산구에 뺏겼고 문화는 동구에 뺏겼고 교육은 남구에 뺏겼습니다. 뺏겼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북구는 대학이 7개가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21개 있습니다. 중학교가 28개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45개 있어요. 그런데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교육을 위해서 골목과 마을 속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교육을 논의하지 않죠. 다시 말하면 대학과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밀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국가적인 방침이나 세계적인 방침이 대학이 지역사회에 깊이 개입하는 겁니다.
전남대도 마찬가지고 모든 대학이 그렇게 해야지만 살아납니다. 그게 바로 글로컬 대학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세가 모든 대학이 지역사회에 가서 어떻게 지역사회와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구가 가지고 있는 7개의 대학이 지역사회가 깊이 결합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제가 최근에 동광대학교와 전남대학교의 총장들을 뵀어요.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동광대학교에는 말바오 시장의 평생교육원을 만들겠다. 그래서 말바오 시장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대학의 SNS과의 과가 동원시켜서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남대학교 총장은 저한테 뭐라 했냐면 담을 빨리 해봅시다. 전남대학교 많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대학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일할 수 있게 하고 그 대학이 마을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들을 내놓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구청장이 된다면 교육협력관을 따로 둘 겁니다. 따로 두어서 대학과 고등학교와 이런 작은 초중고학교 학교까지도 깊이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고 더 이상 교육은 교육 체계만 맡기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도 지방 정부가 깊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물론 교육 과정과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른 방법에서 도움을 줬겠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 말씀은 북구가 한때는 문화가 굉장히 일본지였고 지금도 광주 전체적으로 문화의 벨트가 가장 잘 된 데가 북구입니다. 자 보십시오. 비엔날레, 예술의 전당, 그 다음에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 국립박물관, 중해공원 벨트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것이 점으로서만 활동을 하지 이것이 선으로서 면으로서 연결되지 않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걸 꼭 북구의 문제가 아닌 시의 문제라고 해서 북구는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문제를 태야죠. 이걸 벽을 허물어야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중해공원 벨트 내에 있는 문화권을 연결하고 그것이 운암동에서 연결되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술의 전당에 가면 김밥 싸고 거기서 밥 먹고 와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앞에 있는 식당과 그 앞에 있는 시장을 가서 연계할 수 있고 놀 수 있는 방법이 돼야죠. 그리고 좀 더 확대된다면 그것이 전대후문 상권과 말바오 시장까지 연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기 하나에 따라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문제도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북구가 1년에 대략 말바오가 아니라 5.18 묘역과 무등산에 대략 한 300~400만이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 표현으로 하면 미꾸라지 목욕하듯이 갑니다. 북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18 묘역과 무등산만 들렸다 간다는 이야기죠. 들렸다 가게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광주는 어느 누구도 광주에 올 사람을 파악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주에 올 사람을 미리 파악을 해야죠. 그 간단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SNS를 통한다면 광주에 올 사람들을 다 미리 체크해서 그분들에게 광주의 모든 자료를 제공해 줘야죠. 북구의 모든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잠잘 곳, 먹거리, 또 좋은 시장, 맛있는 공간 이런 것을 다 해주고 그분들에게 미리 대략 북구에서 만든 상품권을 한 10만 원 주면 한 12만 원 정도 줘서 쓰게 가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저는 말바오 시장도 들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무등산에 들려서도 하고 또 말바오 시장과 무등산과 5.18 묘역에 대한 부분도 저는 저렇게 놔두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마을마다 특화된 마을 기업을 만들어서 충분히 가나가면 그럼 마을 기업 뭐요? 그런 것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주먹밥을 만들고 무등산 부근에서 만들고 있는 뚜부도 만들고 광주 무등탁주도 만들고 이런 것을
세팅해서 2만 원에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치와 엮어서. 그런데 광주 오면 도시락 다 쌓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파악해서 5.18에 올 사람들 파악해서 여기 오면 그때 경험할 주먹밥도 있고 또 그때 경험할 막걸리도 있으니까 세트를 만들면 되는 것이죠.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왜 광주에는 기념품 하나 없을까? 광주에 기념품이 없습니다. 광주에 와서 할 거 기념품이 없어요. 제가 시에 있을 때 기념품 만들자 했더니 의원님 무등산 수박 있잖아요 이러대요. 무등산 수박은 특산품입니다. 기념품이 아니에요. 광주의 오미하고 연결된 광주 오미가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김치, 무등산, 비빔밥, 송정리, 떡갈비, 김치 한정식 이것과 버무리면서 충분히 그런 관광과 문화를 특성화시킬 수 있다. 광주는 북구는 특별하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 문화도 자산도 역사도 충분하다. 그래서 저는 된다면 무등산과 5.18에 올 사람을 미리 다 체크하고 점검해서 파악해서 그분들에게 미리 정보를 다 제공하고 또 그분들이 지역에 와서 쓸 수 있는 것을 상품권으로 온누리 상품권으로 바꿔서 그분들이 여기서 쓰고 간 돈은 북구에서 그 자본이 그대로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의 자치와 교육과 문화가 좀 되지 않을까. 자치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한때는 북구가 김재균 청장이 있을 때 주민참여 예산제로 가장 유명했습니다. 지금은 주민참여 예산제가 브라질에서 가져온 이 예산 제도 자체가 북구에 과연 잘 되고 있는 거냐? 저는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잘 되려고 하려고 하면 예산의 1%를 한다든가 최소한 1, 2% 한다든가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청년이 좀 개입하게 해서 청년의 목소리가 좀 개입되게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자치 두 번째는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면 주민참여 예산제는 더 활성화돼 비율도 2, 300억대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고민을 시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청년의 목소리가 개입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찾을 계획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스웨덴에서 하고 있는 알구메단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게 그리스도의 아테네의 민주광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런 역할입니다. 북구청 광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달 1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누구나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구청장과 논의하고 또 그런 것이 쌓이고 단순히 북구가 광주가 민주주의 뭐 광주 정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이 골목 속으로 마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저는 회의적이거든요. 그렇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마을 교육 또는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하는 것이 제 계획입니다. 저희가 아까 첫 번째 질문 중에 그 이제 복지 정책 같은 거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고 말씀드렸을 때 복지 정책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영구 임대 아파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든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후보자님께서 생각한 거하고는 좀 괴리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영구 임대 아파트를 9평짜리로 18평을 튼다든지 아니면 5층을 튼다든지 그러면 건축 하중 같은 그런 것도 계산을 해야 될 것이고 많은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영구 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다 층을 다양화하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그 영구 임대 주택이라는 그게 사람들이 선입견이 그게 딱 머리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개선을 한다 해도 거기에 한번 딱 꽂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오치라든지 이쪽으로 가서 보면은 다 아까 그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층들만 이렇게 모여 있지
그 외의 사람들이 그 들어가기를 좀 싫어하는 꺼리는 그럴 수 그런 게 있거든요. 예, 그럴 수 근데 있습니다. 그런 것은 거기 그런 문제를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다양화시키자 층을. 근데 다양화시키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신적인 것을 먼저 계몽을 시킨 다음에 한다든지 그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건축물 같은 것도 투고 뭐 높이고 한다는 것도 그거 좀 많이 안 맞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후보님께서 좀 더 다른 방안을 갖고 있는 것을 자, 생각해 봤는지. 제가 아까 그러니까 복지 문제 북구에는 복지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북구가 갑과 을의 구도에서 갑 지역이 가장 심각한 것이고 북을 지역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북구 갑 지역에 복지 수요가 가장 많고 다른 주민들이 어떻게 다른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냐 문제로 영구임대 아파트 문제를 지적을 했죠. 영구임대 아파트 문제는 저만 고민한 게 아니고요. 이 문제는 이미 국가 방침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문제, 영구임대 아파트 문제 계신 분들을 밖으로 분산하려고 하고 행복주택을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저런데 국가 방침으로 뭐 주택공단이나 이런 데에서는 복지 주거사를 포함해서 모든 문제를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이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아직 확정을 안 했지만 어떻게 공간을 확대하고 그걸 오픈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이 깊이 개입돼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런 상황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지 마시고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선입견이 있는 건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학교에 그 부근에 영재고등학교를 넣거나 문화고등학교를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방송에 나와가지고 내가 어디를 지정할 수 없지만 학교가 1년에 한 명이 안다는 학교가 있어요. 지금 구조가. 그 부근이. 그럼 그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학교를 20명도 안 다니는데 그 학교를 계속해서 20명, 30명 놔둬야 됩니까? 아니면 그 학교를 광주의 수요가 굉장히 딸리고 있는 특수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30명, 20명에 있는 엄마, 아버지가 얘들 학교 간 거 어떻게 간 거 보려고 그 학교를 반대하니까 그들 반대하는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듣고 계속 있어야 됩니까? 그 학교를 방법을 찾아서 그 학교에 문화특수학교를 만들어야지. 특성화학교, 공고 예를 들면 그걸 광주교육청 수도 없이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학부형들 몇 명이 반대해서 못했어요. 그걸 동의하는 정치인도 있었고 저는 그 문제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결론은 못했어요. 저는 그 낙인 찍히는 문제는 거기가 낙인 찍히니까 거기 가면 안 돼가 아니라 그럼 방법을 어디로 찾을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죠. 저는 특성화학교 또는 자동차 특성화학교, 영재학교 하나 넣는 순간 다 변한다고 보거든요. 거기 있는 영구임대 아파트 학생들 거기서 자취하려고 난릴걸요. 학부형들이 타가지고 거기 살려고 난릴 겁니다. 전국에서 거기 와가지고.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부근에 어떤 초등학교 하나 초등학교가 부근에 5개, 6개 있어요. 2분이면 걸어갈 학교예요. 그러면 3분에 걸어가게 되면 안 됩니까? 그 학교에? 여기서 여기까지 학교 5개나 있는데 여기만 꼭 가야 되고 여기는 가면 안 되냐는 거예요. 2분, 3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초등학교를 한때는 뭘 하려고 했냐? 체육관을 지으려고 했어요. 문화학관을 지으려고 했어요. 내가 지금 그 말한 학교를. 근데 반대해서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체육관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교육대로 갔습니다. 교육대로. 그 체육관이 반다비 체육관이라고 장애인이 가는 체육관이에요. 그걸 거기다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장애인들이 가기도 어렵고 장애인 차 없으면 가지도 못하는 데다가 장애인이 가장 많은 데다 둬야죠. 그런 것도 두려면. 그런데 그렇게 잘 뒀다고 하던데요. 저는 그거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활용하고 이용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 부근에는 여전히 주치자가 많습니다. 여전히 알코올 관련된 애가 많습니다. 지적 장애인도 많습니다. 정신 장애인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조를 지역에서 바꿔줘야죠. 이게 어려운데 쉬울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려고 정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쉽고 어려우면 누구나 다 하는 것이죠. 쉽고 어려운 것은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하는 게 일이죠.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님께서 네. 그 복지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뭐 저희들이 뭐 어떤 그 후보자님 검증하거나 따지는 건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복지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국부의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예. 돈을 버는 것, 재정 자립도를 높여서 만약 당선되시면 그것도 하고 싶은 일들이 맞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후보님의 경제 정책이라든지 발전 계획 있으시면 지금 북구가 재정 자립도나 자주도가 12%대, 23%대 해가지고 굉장히 열악하고 이건 사실이죠. 그리고 복지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는 당연히 사실인 것이고요. 이제 그래서 광주연합 통합에 대한 문제로 저는 깊이 관심 있게 보는 것이고, 복지는 첫 번째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도에서는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합이 되면 저는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북구와 여수시를 비교했을 때 예전에는 담배를 피우면 담배세가 여수시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은 담배를 피우면 북구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로 들어갑니다. 그거 말고 다섯 가지 세금, 담배세,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이 다섯 가지가 북구가 거둘 수 있는 구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시가 된다는 것은 그 말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 위임 사무를 많이 하고 있는 북구와 특례시가 됐을 때의 변하는 것은 저는 자치시가 되어서 과세 자주권이 생긴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5조가 올지 얼마가 올지는 모르겠고 지금 20조가 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다 특별시로만 갈까요? 세 번째, 특례시장은 내가 특례시장과 최근에 토론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주, 전남 토탈에서 똑같은 시도 면으로 보고 어쩐 데는 복지 부담이 많아서 피해를 봐야 되고 어쩐 데는 좋아서 피해를 안 봐야 되는 겁니까? 피해가 보고 있는 데는 우선 지원해야 되는 방법은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로 저는 특례시장에 특별한 대책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북구뿐만 아니라. 그런데 지금 현재 재원 조정 교부금이라는 것으로 보통세의 23.8%를 나누어서 5개국에 나눠줍니다. 14개의 기준을 가지고. 이 14개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북구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돈이 안 온 게 아니라 그만큼 돈이 오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복지 수요가 과밀해서 따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시장이 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저 지역구에 있는 전진수 의원하고도 깊이 논의를 하고 있고 정준 의원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의 일이 많아서 하반기에 교통회로 또 가신다고 하던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건복지를 가실 의향은 없냐 공개적으로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전국에서 두세 군데 정도는 이 문제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는 있다고 봅니다. 이미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그렇게 하고 있고 프랑스도 그렇게 하고 있고 선진국 이미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하고 있어요.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간에 광주 북구가 복지 수요가 많아서 다른 것을 못하고 도로도 못 놓고 포장도 못하고 다른 걸 전혀 못한 건 사실이고 그럼 왜 그것을 계속해서 그렇게만 하고 어렵다고만 할 것이냐. 그럼 어떤 대책을 찾았냐. 저는 특례시장이 된 이후로의 북구청장의 위상은 엄청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 특별시장하고 다이다이로 봐야죠. 다이다이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 해결해라. 그리고 저는 또 국회에 짐 싸두고 가야지요. 그 법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하고 또 방금 말한 자치구가 되기 위해서 5세 과세권 5개의 보통세 전남 도로 안 가고 여수시로 갔던 그것을 우리 북구로 오게 해서 재정 확보를 해야 한다면 자립도나 자주도는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에 관한 경제요. 저는
제가 구호로 내건 것이 AI로 일하고 문화로 즐기며 복지로 행복한 도시로 했습니다. 저는 광주 북구에서 대기업을 유치하자고 하는 것은 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특별시가 되고 AI가 진행되면서 광주 북구는 엄청난 변화가 올 겁니다. 엄청난 변화는 뭐냐면 뭐 AI 컴퓨팅 센터나 이런 거 뭐 저 해남으로 가긴 했지만 저는 MPU 센터나 MPU 센터가 북구로 오고 첨단 이지구는 이미 그것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좀 지나면 북구는 AI로 먹고 사는 구조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AI 선도 도시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모든 국가의 정책과 방향을 AI 관련해서는 행정, 문화, 산업, 복지 모든 분야에 북구를 먼저 선도 도시를 합시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많이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변화는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북구에는 대략 적게는 200~300만, 많게는 400만이 오는데 이걸 북구에 머무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광 자원화하는데 지금은 판다가 내년 3월에 온다지 않습니까? 그 판다가 온 데가 북구입니다. 지금은 그런 구조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381억의 돈이 들여서 판다 집과 먹이 11억 가면 들여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전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많게는 300만, 400만이 판다를 보러 온다고 하는데 판다 인형부터 판다 집, 판다 모든 것을 고민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패밀리랜드 부근에는 이제 먹는 문제, 잠자리 문제, 놀이 문제 많이 해결될 겁니다. 판다 가고 북구에 있는 복합 쇼핑몰 오고 그리고 심심하고 놀 때 5.18 묘역 가고 문산 가고. 저는 황당무계한 말씀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518시간 5.18 기간 하자는 겁니다. 공연. 세계적인 음악가들을 불러와서 저기 전라북도의 새만금처럼 하지 말고 5.18 묘지 부근에서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청년의 모든 세계의 청년들이 음악을 이야기하고 문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518시간 공연을 만들자. 그래서 몇십억 투자해서 얼마나 예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투자해서 세계의 젊은이들 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쩔 때는 공연도 하고 어쩔 때는 쉬고. 그런데 언제까지 5.18 때문에 우리가 기억사에게 묻혀서 암울하게 5.18을 보내야 됩니까? 저는 5.18을 수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5.18이 일본에 있는 폭탄을 맞았던 핵폭탄을 맞았던 히로시마가 그걸로 관광객을 300만 500만 모으고 있고 독일의 분단의 장벽에 분단을 보기 위해서 분단의 과정과 통합 과정을 보기 위해서 독일의 분단에 500만 700만이 옵니다. 광주의 5.18을 보기 위해서 민주주의와 내란을 겪은 민주주의를 경험하기 위해서 광주에 저는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공간을 그렇게 청년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이 5.18 부근의 마을을 또는 5.18 역사 순례지를 5.18 사적지를 1시간 간격의 차량을 운행하게 하고 또는 자전거를 타고 가게 하고 또는 도보로 가게 하고 그래서 내가 말바오 시장에 쉬었다가 1시간 후에 또 차 타고 전남대 정문 가서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또 말바오 시장에 김덕령 장군과 관련된 말도 크게 좀 만들어 가지고 말도 한번 타고 그러면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요? 경제가 좀 드트드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안 해서 안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저는 정치인은 출행하고 추진하는 능력도 굉장히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리는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홍길동이가 진짜로 장성에 살았습니까? 심청이가 곡성에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하고 관광 상품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것이지 우리가 장성이 홍길동에 산 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김덕령 장군, 의병장은 북구의 사람이라는 거 누구나 다 합니다. 김덕령의 형상과 말 크게 두 마리는 말바오 시장에 세워놓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김덕령 장군도 타고 오는 관광객도 타고 때로는
그 의병장 놀이도 하면 안 됩니까? 동강대 사거리에서 전남대 후문까지 차를 막고 일주일 한 10일간 거기서 김덕령 말바오 축제하면 안 됩니까? 거기다 전국에서 유명한 막걸리 축제를 한다든가. 우리 북구에요. 막걸리 집도 있고요. 맥주집도 있고요. 맥주 만드는 집이요. 그리고 음료수도 판 데 있고요. 치성사이다, 코카콜라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KTNG 홍상점도 있습니다. 식음료가 다 북구에 있습니다. 이건 활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광주 1호 공단이 본청공단입니다. 본청공단 가셔보면 너무나 열악하지 않습니까? 본청공단에 그런 축제를 하면 안 됩니까? 저는 그런 상상을 발휘해서 방금 말씀하신 문화와 관광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이다. 관리를 잘하고 상을 잘 탈 수는 있으나 변혁과 혁신의 도전은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북구가. 다른 데 다 보십시오. 다른 데 민선자치인들 와가지고 얼마나 다른 자치구는 많이 변합니까? 북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저는 북구는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북구는 상대방이 볼 때 촌이라고 합니다. 촌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광주 북구가 제일 잘 나갔는데 지금은 촌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촌이라는 이야기를 언제까지 들을 겁니까? 여전히 또 저같이 변혁과 도전과 이런 자세 없이 또 그런 것 없이 그냥 소리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관리하고 넘어가면 북구는 여전히 북구는 지금 완전히 그런 기획에 놓여 있습니다. AI 문제가 있고 통합이 되어 있고 고속도로 문제 있고 또 광주역이 변화가 되어 있고 그런 구도에서 북구가 굉장히 그런 지점에 중요한 지점이 와 있는데 누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뭐 북구민들의 선택이겠죠. 의원님 지금 광주 북구는 사실은 이제 교통난이 상당히 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인프라 정책과 관련해 후보님의 좀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예. 또한 청년 정책이 요즘에 상당히 좀 부각되고 있는데요. 후보님이 생각하는 그 청년 정책, 우리 후보님의 또 어떤 정책 철학을 같이 견해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은 지하철이 2구간하고 호남고속도로가 되면서 너무나 교통 쪽이 지금보다 10배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기존에 고민이 좀 되었다면 몇 가지는 해결됐어야 하는데 안 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구청장이 되면 바로 준비하고 싶은 것은 광주역 부근의 남북 교통로를 지하로 빨리 하는데 예산이나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북부순환도가 빨리 확장돼야 됩니다. 이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운릉동의 현대아파트 뒤쪽에서 오치 가는 길이 좀 뚫리면 좀 숨통이 트일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AI가 된다고 하니까 AI에 관련된 좀 스마트한 교통체계를 만드는 것이 집중인데 그것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신안교와 광천교에 대한 고민들 이제 도로를 뚫는 것도 크게 난 4가지 정도 교통해결책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하기는 스마트 교통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답을 좀 드릴 수 있고 청년 정책은 여전히 북구의 청년이 다 떠나버렸고 그만큼 또 대학이 지역사회 연계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정부가 각 대학과 7개 대학과 깊이 고민을 해서 청년들의 연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 임대아파트 단지의 개족 이런 걸 통해서 청년들이 좀 머무르게 하고 그리고 어떤 공간을 좀 크게 확대해가지고 청년들이 문화와 예술을 마음대로 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을 자유할 수 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청년들이 좀 줘보는 것. 예를 들자면 하미스프렉스 같은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좀 구에서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청년들에게 줘보고 싶어요. 올 수 있게 하고 그런 고민도 있고 또 여전히 광주역과 전남대와 전대 후문과 말바오 시장의 사각 이 편대를 청년들이 깊이 개입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문화도 좀 하고 이런 공간들로 만드는데 집중적인 고민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추나선을 광주역에서 하셨어요. 예. 어떤 의미가 있나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광주역이 새로운 북구의 중심이 되자고 하는 의미로 했고요. 저는 광주역의
KTX가 들어오지 않는 광주역의 효능에 대해서는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광주역에 지금 수도 없이 빛거울 청년 스테이지,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센터, 청년들의 일자리를 많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역의 공간은 최소한 AI나 모빌리티하고 충분히 엮을 수 있어서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광주역 공간 자체를 가지고. 그래서 광주역은 그렇게 깊이 개입해서 지금은 거의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보고, 청년들의 일자리와 놀이터, 그리고 향후에 있을 AI와 모빌리티의 집적지로 저는 생각을 하고 광주역을 생각하고 거기서 출마 기자 선언을 했습니다. 그 광주광역시가 그동안 이 복합 쇼핑몰이 없어가지고 그동안 예. 심지어 대선 공약으로까지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 2030년까지 대형 쇼핑몰 3개가 들었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제 제일 먼저 더 현대 광주 백화점이 전방 신방지 그 공장 부지에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교통 대책입니다. 이게 지금 그 광주 북부가 광주시에 그 관련해서 22개의 교통정책 건의를 했는데 9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뉴스가 작년에 나왔었는데 그 부분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치 그 동물원에 그 팬다 뭐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교통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복합 쇼핑몰 임동에 오는 것은 저는 복합 쇼핑몰이 3개 오는 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인데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복합 쇼핑몰이 오면서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이 돼야 되는데 상생의 방법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구와 시가. 그래서 그 상생의 대책을 저는 빨리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여전히 안 세우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눈치 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북구청장이 된다면 1차적으로 그 소상공인과 복합 쇼핑몰이 어떻게 서로 상생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좀 찾아야 한다고 보고요. 교통 문제는 아까 우리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4가지의 들었던 아까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하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스마트하게 교통 체계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덜 됐습니다만은 그 체계가 이루어진다면 북구는 좀 괜찮지 않을까. 대신 호남 고속도로와 이 지하철 2호선 구간이 광주 북구 구간이 다 끝나지 않으면 여전히 그 문제는 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같이 병합되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가지 도로를 놓는 문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북구의 교통난은 좀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것은 끝으로 아까 말씀 안 하셨는데요. 후보님만의 정책 철학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일단 제가 공부를 많이 합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경험이 좀 많이 있는데 저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강한 추진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추진력으로 북구의 여러 가지 현안과 문제들은 풀고 나가겠다. 그리고 그에 근거해서 북구가 주민자치와 교육과 문화 1번지를 명성을 찾는데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래서 저는 강한 추진력을 갖춘 준비된 구청장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 여쭤보겠습니다. 저 의원직을 역임을 하셨고 이제 구청장을 출마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의원은 견제를 하는 쪽이잖아요. 근데 이제 구청장 구청장 출마를 하시는데 견제했던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나는 이렇게 그때 견제했던 내용들 그리고 사업들이나 제적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구청장이 되시면 해결해 나가실지. 저는 의원하면서도 견제하고 다른 협력으로
굉장히 협력도 잘했던 사람인데요. 의원이 가졌던 견제 감시 기능에 덧붙여서 어떻게 지방 정부 수장으로서의 마인드를 가질 거에 대한 질문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의원 하지 않을 때에도 대한장애인 상임위원회 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국 장애인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단체이지만 북구 장애인복지 이사장을 했고 여러 가지 단체장을 하면서 그 단체가 전국적으로 가장 유능한 단체가 되거나 가장 성과를 내는 단체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대한장애인 사격연맹은 제가 회장 돼서 5년째인데 세계대회를 5년간 유치하고 있고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세계에서 대한장애인 사격연맹이 대한장애인 사격이 다른 종목에서 굉장히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행정가로서의 마인드 또는 그 일을 풀어가고 있는 소통 그리고 그걸 추진하고 있는 추진력 그리고 꼬라지 이런 것이 저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방금 말씀하신 견제 감시의 기능에 너무 국한되어서 한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출마 예정자께서 이제 만약에 부총장이 되시면 이제 전임이죠. 전임 부총장이 해왔던 정책이나 제도 이제 이어서 하고 싶은 거 하나 하고 이제 바로 바꾸고 싶은 정책이나 제도 하나 이렇게 간단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인 청장님이 굉장히 잘한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통합 돌봄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뭐 가장 잘하고 주치의제도도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건 뭐 바로 뭐 진행을 하고 더 잘되게 하는 방법을 좀 찾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역동성 있는 공무원 조직이 되고 하고 싶습니다. 원칙의 인사 규정은 원칙을 세우고 그리고 그냥 시간만 되면 승진하고 정년퇴직하는 게 아니라 일한 분들에게 열심히 일한 분들에게는 그에 맞게 인센티브와 승진을 시켜서 일하게 하고 그래서 북구가 예전처럼 팔딱팔딱 심장이 뛰는 것 같은 공무원 시스템 그래서 일한 사람에게는 일을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과와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의 전문가로 보시면 둘 중에 어떤 걸 더 선호하시는지? 저는 뭐 보편적 복지를 뭐 선호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에 관련해서 이번에 공약도 모든 구민에게 42만 구민에게 생활지원금을 1년에 2차례 지원하겠다고 하는 공약 1호 공약으로 발표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럼 만약에 생활지원금도 전 국민 예. 1인당 얼마씩 예. 1인당 뭐 발표할 건데요. 앞으로 나가면 그럴 건데 예, 지원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24일 날 그 관련해서 생활지원 관련 공약하고 발표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그 구민들하고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 마무리 인사. 예, 북구 주민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저는 북구청장에 출마를 준비하면서 AI로 일하고 문화로 즐기며 복지로 행복한 북구를 만들겠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는 북갑 지역과 을 지역이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복지 수요가 가면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다 반영되지 않아서 주민의 삶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문제와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오랫동안 북구의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북구가 기존에 잘했던 주민자치, 교육, 문화가 전국에서 이리 갈 수 있도록 하는 구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시민들과 전국의 국민들이 우리 북구를 찾아서 수학여행 코스도 만들고 관광 코스도 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특별시가 되는 구도 그리고 광주가 북구가 AI의 대전환을 맞이하는 이 시대에 저같이 준비되고 또한 강한 추진력을 가진 사람이 특별시의 향후에 대응하고
또 4차 산업의 미래를 대응할 수 있는 후보라고 확신합니다. 저를 믿고 밀어주시면 북구에 새로운 변화가 올 수 있도록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